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평생을 착하게만 살아온 한 여자가 50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뭐였지? 나는 왜 항상 다른 사람 눈치만 봤지? 한 번쯤은 미친 짓을 해보고 싶다. 오늘의 주인공, 박명숙 씨도 그랬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편하게 앉으시고 즐겁게 들어주세요. 박명숙, 53세. 시계는 새벽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어요. 3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우더군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앞치마를 두릅니다. 아침 메뉴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구이. 남편 취향에 맞춰 김치는 살짝만 익은 것으로 준비했어요. 여보, 밥 먹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찌개가 좀 싱거운데? 아, 죄송해요. 제가 소금을 덜 넣었나 봐요. 명숙 씨는 재빨리 소금을 가져다 드렸죠.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내 와이셔츠 다렸어? 응, 방에 걸어놨어. 양말은? 서랍에 넣어뒀어. 식사가 끝나고 명숙 씨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돌리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명숙 씨는 잠깐 의자에 앉았어요. 피곤하네.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죠. 곧 점심을 준비해야 했고 오후엔 시어머니 댁에 들러야 했으니까요. 그때 현관 우편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편지였어요. 보낸 사람은 대학 동창회, 박명숙 동무님 30주년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명숙 씨는 편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대학 동창회.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나도 대학을 다녔었지. 순간 가슴 한구석이 울렁했습니다. 명숙 씨는 고민 끝에 동창회에 가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대학 동창회가 있어요. 동창회? 갑자기 왜? 집에 일 많잖아. 아니에요. 그냥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저녁은 챙겨놓고 가. 명숙 씨는 한숨을 삼켰어요. 그래, 저녁은 챙겨놓고 가지 뭐.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명숙 씨는 옷장을 열었어요. 온통 검은색, 베이지색, 회색 옷뿐이었죠. 내가 이렇게 재미없는 옷만 입고 살았나? 결국 명숙 씨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자기 옷을 사러 간 거예요. 어떤 걸 찾으세요? 젊은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 동창회에 입고 갈 옷이요. 근데 너무 화려하면 안 되고. 아니에요. 손님 피부 되게 좋으신데 밝은 색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직원이 건넨 건 밝은 코랄색 블라우스였어요. 명숙 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게 나야? 거울 속엔 명숙 씨가 아니라 20대의 박명숙이 서 있었습니다. 손님, 완전 잘 어울리세요. 이거 사세요. 명숙 씨는 그 블라우스를 샀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청바지도 샀습니다. 심지어 굽이 있는 구두까지. 계산을 하며 심장이 두근거렸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돈이면. 하지만 카드를 긋는 순간 이상하게 속이 시원했습니다. 동창회 당일, 명숙 씨는 새로 산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새로 했습니다. 가벼운 웨이브를 넣었죠. 엄마, 어디가?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동창회. 엄마가?
왜 갑자기? 명숙 씨는 웃었어요. 갑자기? 나도 친구 만날 수 있지. 남편은 TV를 보다가 명숙 씨를 힐끗 봤습니다. 뭐야, 옷 새로 샀어? 네. 돈이 남아돌아? 그 돈이면 명숙 씨는 남편의 말을 자르고 말했습니다. 제 돈으로 샀어요. 제가 아끼고 아낀 돈으로요. 그리고 문을 나섰죠.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명숙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동창회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렸어요. 명숙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 명숙이야? 박명숙? 세상에, 진짜 왔네. 너 30년 만이잖아. 친구들이 와락 달려들었어요. 명숙 씨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를 명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직 있었구나. 친구들은 명숙 씨를 테이블로 데려갔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안 나타났어? 전화해도 맨날 바쁘다고만 하고. 미안해. 그냥 살다 보니까는 무슨, 우리도 다 결혼했고 애들 키웠어. 근데 너만 유난히 연락이 안 됐잖아. 친구 중 한 명인 수정이가 와인잔을 명숙 씨 앞에 놓았습니다. 자, 일단 마셔. 30년 만에 만났는데 건배해야지. 나 술 잘 못 마시는데. 에이, 한 잔쯤이야. 명숙 씨는 조심스럽게 와인을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명수가, 너 요즘 뭐 해? 응? 그냥 집에서 애들이랑 남편 뒷바라지 하지 뭐. 그것만? 취미는? 취미? 명숙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취미라는 게 뭐였죠?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요가 다녀. 완전 좋아. 나는 수영. 살도 빠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나는 요즘 그림 배워. 취미반인데 재밌어. 친구들은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명숙 씨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나는 뭐라고 살았지? 그때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명수가 너 학교 다닐 때 노래 되게 잘했잖아. 노래방 가자. 노래방? 응. 이 차는 노래방이야. 명숙 씨는 30년 만에 노래방에 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자, 명수가 내가 먼저 불러. 나, 뭘 불러?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노래. 기억 안 나? 이선희 노래. 친구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제이에게 전주가 흐르자 명숙 씨의 몸이 떨렸어요. 이 노래, 23세 정말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실연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아. 목소리가 나왔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이젠 안녕, 이젠 안녕. 명숙 씨는 노래를 부르며 울었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삼키고 삼켰던 모든 것들이 이 노래와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야, 너 아직도 노래 되게 잘한다. 진짜, 목소리 완전 좋아. 너 진짜 재능 있어. 왜 안 불렀어? 명숙 씨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응, 나도 모르겠어. 그냥 잊고 살았나 봐. 수정이가 명숙 씨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명숙아, 너 너무 착하게만 살았어.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라. 응, 우리 이제 50대야. 애들 다 컸고 남편들은 알아서 잘 살고 이제 우리 차례 아냐? 그 말이 명숙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 차례. 그런 게 있었구나. 그날 밤 명숙 씨는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지금 몇 시야? 저녁도 제대로 안 챙겨놓고. 미안해요. 명숙 씨는 습관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그날 밤 명숙 씨는 혼자 욕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웃고 있었어요. 나 오늘 행복했어. 그 후로 명숙 씨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바뀌었다기보다는 시작됐다고 해야 할까요? 명숙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노래교실. 어머, 아줌마 목소리 되게 좋으신데요?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뭐. 아니에요. 진짜 좋으세요. 레슨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 천부적인 재능이네요. 명숙 씨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천부적인 재능이라니. 53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노래교실은 일주일에 2번이었어요. 명숙 씨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남편은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집안일을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전에 하던 것처럼 하는데요. 아니야, 뭔가 달라. 밥도 전만큼 정성스럽지 않고. 명숙 씨는 속으로 웃었어요. 전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했으니까. 지금은 6시에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래 선생님이 말했어요. 다음 달에 문화센터 발표회가 있어요. 명숙 씨, 나가보시겠어요? 저요? 발표회를요? 네, 완전 잘하시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불러보세요. 명숙 씨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내가 무대에 선다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할게요. 그 대답이 명숙 씨의 입에서 나왔을 때 명숙 씨 자신도 놀랐어요. 발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숙 씨는 떨렸어요. 내가 왜 이런 걸 하겠다고 했지? 하지만 이미 늦었죠. 프로그램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으니까요. 발표회 당일, 명숙 씨는 새로 산 옷을 입었어요. 우아한 보라색 원피스? 엄마, 진짜 나가?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노래를? 왜 엄마는 노래 못해? 명숙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문화센터 강당엔 가족들과 친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정이와 동창 친구들도 왔어요. 명숙아, 파이팅! 무대 뒤에서 명숙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드디어 명숙 씨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씨의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명숙 씨는 무대에 올라갔어요. 조명이 너무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좋았어요. 전주가 흐르자 명숙 씨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랑해선 안 될 게 너무 많아. 명숙 씨는 발음 하나하나에 감정을 실었어요. 명숙 씨도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응이 되었어요. 아니,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노래를 부르며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어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와, 멋있어요. 브라보. 명숙 씨는 깊이 인사를 하고 무대를 내려왔어요. 수정이가 와락 안아줬습니다. 야, 너 진짜 대박이었어. 고마워. 명숙 씨는 친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발표회 이후 명숙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본 모습을 찾은 거였죠. 명숙 씨는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단발머리. 어머니, 머리를 왜 그렇게 자르셨어요? 편해서요. 나이 든 사람이 무슨 단발이에요? 남편은 뭐래요?
남편은 상관없대요. 사실 남편은 투덜거렸지만 명숙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명숙 씨는 더 큰 결정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동네 카페에서 일주일에 3번. 엄마가 왜 일을 해? 아빠 월급으로도 충분한데. 아들이 물었습니다. 충분하니까 하는 거야. 내 용돈은 내가 벌고 싶어서. 엄마 요즘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 된 거야. 명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카페 일은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손님들을 만나고 커피를 만들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내가 번 돈이야. 첫 월급을 받는 날 명숙 씨는 그 돈으로 자신에게 선물을 샀어요. 예쁜 귀걸이. 남편은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거 살 돈 있으면 애들한테 용돈이나 더 줘. 명숙 씨는 귀걸이를 끼우며 대답했어요. 이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애들 용돈은 당신이 주세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숙 씨의 변화에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특히 남편이요. 당신 요즘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예전이 어떤데요? 착했잖아. 순하고. 명숙 씨는 웃었어요. 착한 게 아니라 눌려 살았던 거죠. 이제 안 눌리고 싶어요. 뭐, 내가 언제 당신을 눌렀어? 눌렀다기보다는 저 스스로 눌렀나 봐요. 착한 아내, 착한 며느리, 착한 엄마가 되려고.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도 불편해했어요. 엄마, 우리 친구 엄마들은 다 집에만 있는데 우리 엄마만 카페에서 일하고 그래. 좀 부끄러워. 명숙 씨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끄러우면 내가 안 가면 돼. 나는 부끄럽지 않아. 엄마. 그리고 말이야, 아들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 수는 없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느 날 명숙 씨가 노래 교실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발표회 때 당신 노래 잘 들었어. 네, 잘하더라. 몰랐어. 그렇게 잘하는 줄. 명숙 씨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발표회에 왔었던 거였습니다. 뒤쪽에 조용히 앉아서 고마워요. 근데 말이야. 남편이 어색하게 말을 이었어요. 나도 좀 배워볼까? 뭐라도. 명숙 씨는 웃었습니다. 좋죠. 뭐 배우고 싶은데요? 기타? 옛날에 배우고 싶었거든. 그럼 문화센터에 기타 반 있어요. 같이 등록해요. 그날 밤 명숙 씨와 남편은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결혼하고 30년 만에 처음 나누는 진짜 대화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명숙 씨는 이제 노래교실 강사 보조를 하고 있어요. 카페 일도 계속하고 있고요. 머리는 여전히 짧고 옷은 알록달록합니다. 친구들과는 한 달에 한 번 꼭 만나요. 남편은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서툴지만 즐거워합니다. 아들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명숙 씨를 만나고 싶어 한대요. 엄마가 되게 멋있대. SNS에서 봤는데. SNS? 응, 엄마가 노래하는 영상. 누가 올렸더라. 완전 반응 좋던데. 명숙 씨는 놀랐지만 곧 웃었습니다. 어느 날 명숙 씨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여자는 53세가 아니라 20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20세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였으니까요. 안녕, 박명숙. 명숙 씨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여러분, 박명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나도 한번 해볼까?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착한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착한 아내, 착한 엄마, 착한 며느리, 착한 딸.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착하지 못했죠. 명숙 씨가 한 건 대단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이름을 되찾은 것 뿐이에요. 잊고 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한 것. 하고 싶었던 일을 용기 내어 해본 것. 자기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산 것. 이게 일탈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50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에요. 아이들은 다 컸고,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생겼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아니에요. 명숙 씨는 53세에 노래를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60세에 그림을 시작했고요. 또 어떤 분은 65세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늦은 건 없습니다. 다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없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예쁜 꽃무늬 티셔츠 하나 사보기. 30년 만에 친구에게 전화해보기.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 검색해보기. 거울 앞에서 자기 이름 불러보기.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엄마도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와이프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이런 생각 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어머니께, 아내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해. 여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뭐야? 내가 도와줄게.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뛴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50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60도, 70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 하나뿐입니다. 작은 용기. 그 용기만 있으면 우리도 꽃이 될 수 있어요.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오늘 50의 꽃이 피었다.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이런 걸 시작했다. 나는 이런 게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변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게 사세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으로.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빛나게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